여기는 신입사원 공개 채용 현장입니다. 지원자들의 패기와 열기가 느껴지시나요? 지원자들의 자기소개 영상을 함께 보실까요? 여행을 떠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준비된 여행 오퍼레이터 김현철이 여러분의 꿈과 휴식을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활력소와 에너지 넘치는 오퍼레이터 김현철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의 내비게이터가 되고 싶은 윤희진입니다. 최고의 여행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터가 되겠습니다. 정말 일을 잘할 것 같은 지원자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아무리 여러 단어를 수식어로 자기를 표현한들 면접관은 어차피 기억 못하는데요. 직무적인 핵심 단어를 가지고 자기를 어필하면 저 직무에는 저런 사람이 필요한데 라고 해서 그 사람을 기억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혹시 자기 PR을 할 때 나 정말 일 잘해요 이렇게 보여주고 싶다면 그러려면 직무 관련한 핵심 단어를 활용해서 표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 친구 같은 경우 여행자의 내비게이터가 되겠다라고 해서 여행할 때 정말 사람들의 내비게이터가 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지원자는 그걸 잘 찝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직무 관련 핵심 단어를 짧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자기 PR을 할 때도 반복적으로 에너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상대가 기억을 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 주의해야 될 건 자기 PR을 할 때 너무 많은 수식어를 활용하면 세네 가지의 수식어 좋은 말만 쓰는 거예요. 글로벌 마인드와 서비스 마인드를 갖추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면 상대는 한 단어도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직무 관련한 수식어를 짧게 표현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면접을 볼 때 자기 PR 할 때 나 일 잘하는 인재예요. 나 이 일에 정말 관심 많아요. 열정을 보이려면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열정을 보일 수 있는 일에 대한 열정을 보일 수 있는 네 가지 방법. 먼저 첫 번째는 직무와 연결해서 브랜드 네이밍으로 표현하는 방법. 두 번째는 직무에 도움이 되는 본인만의 별명을 표현하는 방법. 세 번째는 직무와 연관된 제품이나 단어를 사용해서 비유법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번째는 사물이나 동물에 비유해서 이미지로 본인을 쉽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직무와 연관된 브랜드 네임으로 표현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브랜드 네이밍을 표현한 자기 PR 사례를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직무와 연결해서 나를 브랜딩할 수 있는 건데요.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오지랖 김민수입니다. 전 세계를 내 집처럼 내 발걸음이 길이 된다. 전 세계를 상대로 오지랖을 펼칠 수 있는 신입사원 해외 영업 부분에 지원한 글로벌 오지랖 김민수입니다. 영업이니까 오지랖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해외니까 글로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글로벌 오지랖. 참 잘 만들었죠. 직무 앞에 짧고 간결하게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국내 영업이다 그러면 전 국민의 오지랖, 전 지역의 오지랖 이런 식으로 해서 짧고 간결하게 어필하면 되겠습니다. 이 브랜드 네이밍은요. 저희가 브랜드 네이밍을 했을 때는 스티키법을 활용한 겁니다. 스티키법은 스티커 아시죠? 책상에 스티커를 딱 붙이면 착 달라붙잖아요. 상대의 기억에 착 달라붙게 할 수 있는 뇌리에 빨리 바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스티키법인데 그 스티키법은 간결하고 단순할수록 상대는 빨리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결하고 단순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기왕이면 직무 중심으로 직무와 관련된 단순하고 간결하게 만들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인재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결하게 두 단어를 활용하는 겁니다. 두 단어가 넘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중학생 수준으로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쓰시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영어 단어를 쓴다거나 한자어를 쓰면 상대는 기억 못합니다. 중학생 수준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각 분야별로 브랜드 네이밍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금융 분야를 지원했는데 금융 분야에서 브랜드 네이밍 자기 PR 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업 금융 같은 경우는
기업을 상대로 하는 금융이니까 재정건강 전문의 김철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재정건강 전문이라는 단어를 활용을 했고요. 개인금융 같은 경우는 개인자산 코디네이터 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의 이름 앞에 브랜드 네이밍을 활용을 했습니다. 또한 경영지원 파트는 성실한 검지손가락 사원 누구입니다. 기업의 꽃은 영업이지만 자기는 경영지원 파트이기 때문에 영업처럼 엄지는 아니지만 나는 검지손가락으로 해서 기업이 나갈 방향을 가리키겠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마케팅은 고객 니즈 안테나가 되겠다. 그래서 고객의 소리를 다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가 돼서 업무를 처리하겠다라고 해서 짧고 간결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업 분야에서는 백화점 영업 관리를 지원했는데 나는 고객들한테 땡큐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땡큐 메이커다. 이렇게 해서 본인의 브랜드 네이밍을 만들었습니다. 생산 분야 지원한 지원자는요. 생산 관리에 다목적 댐이 되겠다. 댐이 물량을 조절하잖아요. 물 수위를 조절하듯 나도 생산 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생산 관리의 다목적 댐 누구누구입니다 해서 짧고 간결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보안 분야인데요. 방화벽 엔지니어가 자기를 IT계의 선크림입니다 해서 짧고 간결하게 너무 잘 표현을 했죠. 이런 직무에 있어서 자기만의 브랜드 네이밍을 갖고 있다는 거는 뭔가 직무적으로 한 번 더 생각했다는 지원자거든요. 그래서 남들처럼 똑같이 이 업무 지원했어요. 이게 아니라 이 친구는 이렇게까지 자신에 대해서 어필하려고 한 번 더 직무를 생각했다는 이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 네이밍은 직무에 정말 어울리는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기 PR 기법이기도 합니다. 이런 브랜드 네이밍을요, 실제로 1분 자기 PR로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가지 스텝에 맞춰서 1분 자기 PR로 표현하는 방법을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스텝 1에서는 이름 앞에 브랜드 네이밍을 넣어서 자기소개를 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스펀지 김창훈입니다. 소개를 했죠. 두 번째는 브랜드 네이밍의 설명, 왜 글로벌 스펀지인지, 그리고 본인과의 연관성을 하는 겁니다.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든 나도 그렇다. 나도 어느 곳에 가든지 빠르게 흡수될 수 있는 지원자다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스텝 3에서는 그 브랜드 네이밍을 증명할 수 있는 사례를 표현해야 됩니다. 학창시절의 사례. 첫 번째, 나는 캐나다 어학연수도 갔고 미군 부대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 해서 사례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영어 말하기 대회도 나갔었다 해서 본인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세 번째, 또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해서 고객과의 소통 능력, 친화력을 터득했다라고 표현을 했죠. 이렇게 사례를 3가지 정도 넣습니다. 그리고 스텝 4에서는 이런 브랜드 네이밍으로 본인의 강점을 어필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해외 경험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귀사의 해외 영업 업무에 빠르게 흡수될 수 있는 지원자입니다라고 해서 어필을 했죠. 마지막으로 본인의 브랜드 네임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마무리 짓는 겁니다. 이상 해외 영업 분야의 글로벌 스펀지 김창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한 편에 이렇게 1분 자기 PR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나는 1분 아니라 30초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브랜드 네임이 첫과 처음 시작하는 것과 마지막은 그대로 이용하시고요. 사례를 3가지를 할 걸 1가지를 넣을까 2가지를 넣을까 이 사례만 조정하면 브랜드 네임으로 시간, 자기 PR하는 시간이 조절됩니다. 그래서 사례의 적정량에 따라서 잘 조절해서 브랜드 네임으로 자기 PR하는 방법을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에 대한 열정을 나타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별명을 활용해서 자기 PR하는 겁니다. 실무진 면접을 할 때 본인의 직무에 도움되는 별명을 표현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4가지, 먼저 본인의 성격이나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 그런 걸 그 단어의 별명을 활용해서 하는 거고요. 그런 사람인지의 연관성, 그리고 분야에 적용을 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본인의 별명을 가지고 마무리하는 겁니다. 한번 사례를 스텝별로 보도록 할게요. 먼저 본인의 성격이나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나 별명을 얘기해라. 그랬더니 이 지원자가 안녕하십니까, 소무즈라는 별명을 가진 지원자 이은경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별명은 소무즈다라고 표현했죠. 스텝 2, 왜 그러한 사람인지. 저는 오감 중에서도 특히 청각이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 소리를 잘 듣습니다. 해서 본인과의 연관성을 어필을 했고요. 세 번째, 본인이 그걸 어떻게 강점화시킬 건지. 저는 그 청각을 잘 듣는, 사람들의 소리를 잘 듣는 이 강점을 활용해서 다른 고객들의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고 다 듣겠다라고 어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별명을 가지고 마무리를 했죠. 소모즈라는 별명을 가지고 고객이 하는 쓴소리도 단소리로 바꿀 수 있는 지원자 이은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별명만 가지고도 장점화시킬 수가 있다.
별명은 소모즈였고 고객 상담 업무인데 쓴소리도 싫어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고객 상담 직원이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별명으로 본인의 직무를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박지성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심장 산소 탱크라는 이런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박지성이 정말 뛰기밖에 못하니까 이런 별명을 갖고 있을까? 아니죠. 그 친구의 강점을 나타내는 별명이었죠. 남들보다 지치지 않는 체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남들의 심장이 하나 할 때 나는 두 개다. 그런 거죠. 그래서 본인의 별명이 본인의 강점을 나타낼 수 있는 걸로 활용을 하시면 직무에 있어서 이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야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본인의 별명을 활용해서 이렇게 강점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일에 대한 열정을 나타낼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직무 관련 단어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무 관련한 제품이나 관련 단어에 비유해서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각 스텝별로 한번 이것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스텝 1, 직무와 연관된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지원자가 마케팅 분야에 지원한 특수효과와 같은 사람 누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특수효과라는 마케팅 업무에 있어서는 특수효과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 직무에 관련된 단어를 비유해서 썼습니다. 두 번째, 왜 본인이 그러한 사람인지 연관성을 쓰죠. 특수효과란 영화를 제작할 때부터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아이디어를 더 빛나게 해준다. 나도 학창시절에 아이디어를 빛나게 했다라고 해서 본인만의 사례를 밝히는 겁니다. 스텝 3. 왜 정말 특수효과 같은 효과를 본인이 갖고 있는지에 대한 증명 사례를 세 번째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축제 때 단편 영화 홍보를 하게 됐거나 각종 기사를 작성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영화제 깃발을 꽂고 인라인 스케이트를 가지고 홍보를 했다. 그리고 본인이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말 내가 업무에 강점화시킬 수 있다라고 해서 본인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세 번째 스텝 3에서 보여줬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나의 강점을 어필하는 거다. 그래서 스텝 3에서는 마케팅 업무에 이런 도움을 줄 거다라고 어필을 잘 하셨죠. 마지막, 다시 한번 그 단어를 가지고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A영화사의 영화를 특수효과처럼 빛나게 해줄 지원자 김은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한 게 이렇게 한 편의 1분 자기 PR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단어는 특수효과라는 단어를 썼고 지원 업무는 마케팅을 지원해서 이걸 활용해서 비유법으로 활용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직무 관련한 단어를 가지고 비유법을 하면 실무진 면접관들은 그 단어 분명 알거든요. 그 직무에 있어서 꼭 쓰는 거니까. 그래서 비유해서 썼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어서 지원자의 특징을 빨리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일에 열정을 보일 수 있는 건요. 사물이나 동물에 비유해서 이미지를 형성해서 쉽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걸 한번 스텝별로 또 자기 PR하는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스텝 1. 사물이나 동물에 비유해서 자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미지화시키는 거죠. 아무리 가파른 언덕이 있어도 세찬 비바람에도 목적지에 가고야만은 전차와 같은 사람 누구입니다. 전차라는 사물의 본인을 비유했죠. 그래서 전차하면 이미지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쭉 가죠. 이런 전차라는 이미지를 활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 왜 그러한 사람인지 본인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전차처럼 정말 끊이지 않게 힘든 과정에도 끝까지 갔다라는 걸 스텝 2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본인의 강점을 얘기했죠. 어떤 난관이 있어도 끝까지 그 취재를 다 해오겠다라는 본인의 강점을 어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이미지를 가지고 마무리하는 겁니다. 세찬 비바람에도 반드시 목적지에 가고야만은 전차 같은 남자 한승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물은 전차에 비유했고 지원 업무는 신문 기자. 기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기사를 다 취재해야 되기 때문에 전차와 같은 사물에 비유해서 본인을 빨리 이미지로 쉽게 표현한 거죠. 이렇게 사물의 본인을 이미지화시켜서 어필하는 방법도 면접관을 쉽게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일에 대해서 열정을 보이는 자기 PR 방법에는 이렇게 4가지가 있었습니다. 직무와 연결한 브랜드 네임으로 표현하는 방법, 직무에 도움되는 자신만의 별명을 어필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직무와 연관된 제품이나 단어에 비유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물이나 사물에 비유해서 이미지로 쉽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정말 다 일 잘해요. 이런 일에 대한 열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자기 PR을 만들어 보셨습니까? 이제까지 나는 일 잘하는 인재처럼 안 보였던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다면 오늘 배우신 내용을 가지고 정말 일 잘하는 인재처럼 보여서 이 업무에는 이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 얘 뽑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자기 PR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